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신부의 거짓말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경험에 의하면 베트남 여자들이 거짓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좀 잘해요. 제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아마도 눈앞의 일들을 조금은 쉽게 넘기려는 특질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젊을 때 만났던 한국의 여성들도 그렇게 거짓말들을 했는데 제가 어리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고 지금은 어른이 되다 보니 그 어린 신부들의 행동들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 어쩌면 제가 쿨하지 못하게 꼰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 나이대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르칠 부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느낀 바로는 베트남 여성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질이 악질인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따라서 지내보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질이 나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베트남 여성들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가벼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짓말을 하는 베트남 여성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거짓말이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한국에서 신랑님들과 부부로 살아가려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이 사고, 이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넘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신부들은 세 가지 확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질이 나쁘지만 고치는 연기를 하는 신부. 나쁜 거죠. 고치려는 노력이 없는 신부. 문제 있죠? 실제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걸 가려내야 합니다. 저 역시 100% 확률로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기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예요. 무슨 100% 잡아낸다. 그런 거 사기예요. 하지만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페이스북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재능인 거죠. 솔직히 저는 이런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무언가를 밝혀내서 사고를 막았다. 실제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저보고 형사를 했으면 참 잘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저의 수를 이기는 베트남 신부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제 재능을 믿고 나태하거나 방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설사 저보다 똑똑한 베트남 여성이 등장해도 저의 집요함으로 모조리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말했듯이 신랑님은 신부님이 기숙사에 있는 동안 장거리 연애하는 간절한 신혼부부처럼 사랑 표현하시면서 한편으로 반드시 저와 한편이 되어 신부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돈 보낼 땐 반드시 저에게 말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돈은 아주 좋은 예시일 뿐이고요. 아주 작은 일까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상의해 나가셔야 됩니다. 신랑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죠.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저를 통해서 거짓말이 밝혀지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신랑님이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랑님이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계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부는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언어의 부분 문제라도 모든 업체가 당연히 신랑님의 메시지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저는 신부의 반응과 대응을 매 눈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려냅니다. 신랑님들도 아시겠지만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단기간에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통해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부들은 젊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신랑님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상상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거짓말 하잖아요. 따라서 무슨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베트남 여성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결론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다거나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고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랑님들은 신부님 믿고 사랑하시라고요. 집요하게 관찰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 일입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질 나쁜 신부를 가려내는 것도 제 일입니다. 도저히 고칠 마음이 없는 신부도 가려내는 겁니다. 저는 국제결혼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 여성을 한국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신랑님이라면 돈을 2배로 줘도 장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 의심되죠? 한마디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저에게는 소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완벽한 신랑님들이나 신부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더라도 진실된 마음 위에 천천히 사랑을 키워나가실 예비 신랑님과 예비 신부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